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1명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30명이 우려했던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KBS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1명. 오늘 네. 좀 많이 늘어날 건 어느 정도 예측은 됐습니다. 예측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30명이 접촉자가 대부분. 많았기 네. 때문에요. 31번 확진자부터 네.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22명 나왔고 오늘 31명이 나왔는데 지금 이 31번 확진자의 접촉자 검사하고 있던 분들이 166명이었어요. 네, 네. 그중에 오늘 이제 30명이 대구 경북 지역인데 모두 다 이 31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아니지만 다수 이 신천지 교회 신도분들이 나왔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경북에서 일부 그리고 서울에서 1명 추가가 돼서 현재 확진자 총수는 82명입니다. 네. 박 기자에게 한번 저걸 좀 전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검사는 연일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죠? 네. 지금까지 받은 전체 검사 수하고 우리가 지금 82명 나왔단 말이죠. 확진자가. 네. 이거 얼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있는데요. 일단 검사 받은 건수가 12,161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확진된 사람이 총 82명인 네.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검사 건수 중에는 중복된 검사 건수도 있어서 이걸 단순히 명으로 보기에는 사람 인수로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대략적인 비율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면 네. 한 0.7%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많은 검사 건수, 이게 불필요한 검사를 받은 건 아닌가. 100에 한 명도 안 된다. 뭐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네.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화면에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이건 안 되고 사실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검사를 한 거기 당연하죠.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이거는 불필요한 검사가 아니라 해야 될 사람들을 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할 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서울대병원에서 방금 전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선별 조사, 그러니까 선별 이제 검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선별 진료소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 한 40%가 단순 불안 증상으로 왔다. 그래서 한 150명을 갖다가 설문조사했는데 그래서 한 40%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네.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와야 될 사람이 와야 되는데 네. 정말 중증 환자가 어쩌면 다른 경증 환자로 그리고 네. 단순 불안 증상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정말 받아야 될 진료를 못 받을 수 있다. 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열이 나는 기침이 나오는 분은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중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지금 1339나 아니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네. 바로 그냥 병원을 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근처 동네 병원을 가시는 게 아니라 네. 안내를 받아야 되고요. 특히 그 전화 연락을 할 때 동네 그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 대구시나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동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갔던 경로에 본인이 그 시기에 갔다고 한다면 그 네.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별진료소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특히 2월 중순에 오후 그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그 신천지 예수교회 대구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 네. 2월 중순에 그리고 또 청도 대남병원에 2월 중순에 갔던 분들은 네. 꼭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선별진료소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지난 며칠 전부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여부가 정말 판가름 난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미 네. 지역사회 감염은 일어났다라고 네. 일단 봐야 되겠죠. 제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확산의 정도가. 확산의 정도가 제한적이지만 이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일어났다라고 이미 보건당국도 제한적 전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침 나고 열 나고 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그럼 나 저 동네 의원 늘 가는 아파트 단지에 저 의원정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천지 교회 새로 확진난 분들 대구 경북에 30명인데 그중에 23명이 그 교회 교인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31번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로 2차례나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받다고 하고 그때 인원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유증상자, 그러니까 뭔가 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씀하신 분이 한 90명 가까이 된다고요. 그 중에서 어제 하루에만 23명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 31번 확진을 된 분 때문에 이분들이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또 감염을 31번에 시킨 건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된 겁니다. 네. 그 교회가 그런데 예배 보는 방식이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나 성당 가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하는데 저렇게 바닥에 앉으시고요. 되게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보세요.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좀 밀접하게 보시는 겁니다. 뭐 이분들이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분들의 철저한 자유가 권리이긴 하지만 문제는 저런 식의 예배 방식이 지금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너무 좋은 구조라는 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죠. 또 어디 보도를 보니까 예배가 끝나면 집에서 가져온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원으로 앉아서 담소도 나누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 드시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집단 감염이 되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어제 일부겠죠. 일부 그 교회 교인들이 거기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권유하는 문자들이 일부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신천지의 공식적인 어떤 대처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서 S가 이제 신천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혹시 당신 거기 가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난 다른 데 갔었고 뭐 부모님 덕분에 그런 곳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혹시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예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의 종교 활동과 관계된 부분에서 전혀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만 저런 식의 어떤 혹시라도 저런 대처가 정말로 일어난다면 이게 감염된 상황에서 이 상대방으로서는 이 사람은 그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라면서 장시간 동안 얘기를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교와는 별개로 지금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일단 신천지 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런 일은 저희 방침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대구 쪽에 신천지 교회 신도분들이 1,001명 좀 되나 봐요. 전수조사하는 거죠. 그 31번째 확진자는 예배를 2번 갔었고요. 교회 교인들 1,001명을 전수조사하는데 해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잘 검사를 받고 있는지 맞습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두 다 뭐 걸렸다는 전제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 2월 9일하고요. 2월 16일 이 두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이 31번 확진자는 이미 7일에 열이 나고 증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2번의 검사를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한 주 교회를 간 거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사이에도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다고 해요. 어떤 보도는 2번 갔다고 나왔고 어떤 보도는 4번 갔다고도 나왔는데 그런데 그 교회 교인 전체 1,001명을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390여 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문자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문자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니는 걸 아는 지인들 혹은 모르는 지인들에게 어떻게 답변해라는데 답변의 취지는 간단해요. 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라. 이것은 사실은 격리되지 않기 위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연락을 받지 않는 390여 명, 사실은 역학조사관 당국은 추적해서 지금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피해가면 31번 확진자처럼 뚫렸다라는 문제가 또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안전과 더불어서 우리가 방역 대책에 국민으로서 부응한다는 입장에서는 정말 1,001분 모두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다행이고 양성이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격리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검사를 받으시고 네, 방역 당국, 우리 보건 당국의 요청대로 행동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31번째 확진자가 그 청도 그 병원에서 왜 환자 2명 확진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오늘 나온 거 보니까 31번째 확진자가 그 병원도 다녀왔다. 방문을 했었다는 거죠. 네. 청도 방문력이 나오면서 두 분은 한 달 동안 병원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네.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가 정말 미스테리였어요. 역시 31번째 환자가 대남병원에서 가서 그분이 걸렸는지 아니면 네. 감염을 시켰는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일이에요. 이 순서도 모르고 그 네. 중간에 또 다른 매개가 되는 인물이 네.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 다만 한 가지 확인된 건 청도 방문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내용들이 네. 있어서 더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31번째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보건당국은, 방역당국은 아마 이분이 슈퍼전파자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또 네. 다른 데서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 확진된 그 대구 경북 지역 환자분들, 그 31번째 환자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53번째 이 환자분이요. 일본에 여행을 다녀온 그 기록이 있습니다. 2월 9일에. 네. 그래서 혹시 이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역학 조사를 가능성이 한다.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분들이 집단 감염이 되고 있는데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렇죠. 알아내는 건 매우 중요한 예, 부분이죠. 그걸 알아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제한적 지역사회 전파라는 단어를 갖다 앞에 지역사회 전파의 앞에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정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어떤 밀폐된 공간 아니면 어떤 교회를 통한 싱가포르도 교회를 통해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듯이 네. 어떤 뭐 유람선이나 어떤 클러스터라고 하죠. 어떤 그렇죠, 이렇게 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찾아내면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대구 지역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병실이나 인력 이런 부분은 충분한지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대구시장에게 전화해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종합병원들 다 폐쇄된다고 하면 그러면 대구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사실 어제 대구 지역에서 경북 지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가장 놀랐던 거는 그 거점 병원들이죠. 그 지역사회 네. 거점 병원, 경북대병원 그리고 또 영남대병원 그리고 네. 계명대 동산병원, 뭐 대구 가톨릭대병원 네. 예, 보시듯이 이렇게 다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네.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다행히 게 두 개 사실입니다. 병원은 운영이 재개됐고. 네, 이제 다 대부분 운영이 재개되는데요. 네. 방금 주셨던 질문처럼 그럼 다른 중증 환자들은 어딜 가냐, 교통사고 환자는 어딜 가냐의 문제에 공착을 한 게 사실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사실은 저런 거점 병원 말고도 그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또 뭐 파티마 병원이라든가 네. 또 큰 병원들이 있어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저렇게 폐쇄가 되더라도 네. 소독을 한 뒤에 다시 곧 지금 경북대병원하고 영남대병원도 지금 네. 곧 재개를 한다고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로바로 소독을 하고 네.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침들로 네.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들만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감염 경로가 확인되는지 확인되지 않는 환자인지 저희가 규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잠깐 볼까요? 네, 그러면서 박 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29번. 지금 이제 29번째 확진자부터 지금 이제 시작된 그랬죠, 건데 그랬죠. 16일째부터 이제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환자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날 그 부인이 같이 확진이 됐고요. 그리고 29번째, 30번째 확진자는 지금도 심층 역학 조사 중이지만 아직도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 31번째 환자, 대구 지역에서 처음 확진된 이분으로부터 지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분도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지금 추적 중이고요. 네. 그리고 또 40번째 환자도 마찬가지로 서울 성동구에서 확진된 이분도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가 맞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결국은 그 전까지는 해외 유입, 외국에서 들어온 감염병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내고 네. 열심히 하면. 근데 이제는 갑자기 어디서 확진자들이 나온다.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지표 환자라고 하는데요. 들어온 환자를 갖다가 이미 놓쳤고 이미 퍼져 있다는 것들을 방증하는 걸 수 있어서 되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박 기자,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확진자의 동선 지도를 다 그리고
그 지도에 걸리는 확진자를 찾아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감염됐구나를 찾아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에 언론은 그걸 봉쇄 전략이라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꽉 틀어막는 이런 정책에서 네.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감염자가 나온다면 보건당국의 방역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짜 해외 유입이 된 사람들을 갖다가 추적하고 핀셋으로 잡듯이 잡아서 격리하고 치료하는 게 봉쇄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게 네. 사흘 전까지는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환자들이 나오면 이제는 봉쇄 전략에서 이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봉쇄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도 해외 유입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찾아내고 봉쇄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지역 사회에서는 계속 의심이 가는 사람을 갖다가 많이 검사하고 그리고 빨리 찾아내서 이분들을 빨리 격리하고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피해 최소화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대규모 연구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대규모 환자를 봤더니만 100명이 이 병에 걸리면 20명이 중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2명이 사망한다. 네. 그 얘기가 이제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걸 걸리더라도 중증에 갈 수 있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임산부 이런 분들에 대한 대비, 그리고 중증 환자의 경우를 대비한 어떤 음압병리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사망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이런 네.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또 다른 하나의 방향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왜 코로나19 때문에 네. 지금 헌혈하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저 헌혈 우리 저 뭡니까? 부족하다고. 혈액 보유량? 혈액 네. 보유량이 부족하다. 크게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그 말 듣고 우리 국민들이 열흘새 엄청 헌혈을 했더군요. 이게 지금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해요. 이 대한 적십자사 혈액원이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혈액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호소를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시기에는 헌혈이 정말 줄어드는데 네. 지금 혈액 보유고가 2배로 늘었다. 2배 가까이. 네. 그렇다면 결국은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시민들이 헌혈에 나섰다라는 반증이잖아요. 네. 저는 정말 이런 대목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네. 기저 질환에 반대되는 기저 저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중국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이 또 확진자 통계 네. 방식을 바꿨습니까? 또 바꿨습니다. 네, 확진자가 또 줄었어요. 크게 줄었습니다. 네. 네. 보통은 우리가 많았을 때는 저 때도 통계 방식을 바꿔서 3,000명, 4,000명 나오다가 10,000명 이상 늘었었죠. 확진자 증가세가 좀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390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국이 네. 숫자에 대한 이 부담을 느껴서 통제에 들어간 것 아닌가. 왜냐하면 네. 리원양 의사, 뭐 천추스 기자 실종, 거기에 또 이제 칭화대 교수까지 네. 상당히 이게 좀 언론의 자유, 뭐 체제에 대한 도전까지 가다 보니까 네. 또 그렇다면 숫자를 사망자는- 통제하는 것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사망자는 줄었습니다. 또 조금씩 줄다가 늘다가 뭐 100여 고만고만한데 명 선에서 전체적 확진자가 눈에 띄게 수가 줄어서 네. 이제는 이게 왜 이번에는 전환했는지 지난번에는 저는 상당히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긍정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네. 폐렴 증상만 있으면 확진자로 본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기준이 네. 바뀐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391명이 늘었는데 이 통계는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감염 승객 중에 2명이 오늘 숨졌다는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80대 남녀예요. 네. 그거는 일본에서 이제 사망자가 3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전에도 한 명 그전에도 한 명 사망자가 택시기사 네. 한 명이 예, 사망을 했죠. 박 기자 이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 판정을 받고 밖에서 치료를 육지에서 받고 치료받던 있던 분들이 하선. 그러니까 해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네. 11일하고 12일날 각각 이렇게 이미 하선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87세 남성분하고 네. 84세 여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NHK가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사망자는 모두 일본인이고 네.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까지 포함해서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총 3명으로 이제 집계가 된 겁니다. 네. 자, 어제부터 계속 하선이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뭐 하루에 몇백 명씩 내리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음성 판정을 받아야 네. 내립니다. 네. 내린 아니면- 분들이 그런데 예. 사실은 지금 그 동안에 보면 우리 저
12세 아동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음성 판정을 2번인가 받고 받았었죠. 나서 세 양성이 번째. 나왔죠.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려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이제 지하철로 이동을 했고 네. 이제 버스를 따로 이용을 하기로 전세를 내서 맞아요.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적이 나오게 되니까 네. 한 500명 가량이 갑작스럽게 어제는 400명이 좀 넘었고 오늘 또 500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은 나왔지만 지금 잠재적으로 이 감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네. 대중교통으로 하니까 일본 국민들도 현재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시내버스를 좀 전세를 내서 이동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저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뭐 자가격리를 요청했겠지만, 네. 네. 실제 저분들 중에서 또 양성 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늘고 있고요. 있죠. 네. 일본의 한 대학병원 감염증과의 그 교수가 현장을 들어가 본 영상이 있습니다. 크루즈 안의 영상 보겠습니다. It was completely chaotic, and some crews had a fever. They went to the medical center while wearing an N95 mask, but he didn't have any protection between his room and the medical room. 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の中はですね、グリーンもレッドもぐちゃぐちゃになってて、どこが危なくてどこが危なくないのか全く区別がつかない。どこにウイルスって目に見えないですから、なんかものすごい悲惨な状態で、心の底から怖いと思いました。これはもう COVID-19 感染してもしょうがないんじゃないかと本気で、思いました。これは日本の失敗なわけですけど、それを隠すともっと失敗なわけです。確かにまずい対応であるっていうことがバレるっていうのはそれは恥ずかしいこと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これを隠蔽するともっと恥ずかしい。 박 기자가 보기에 크루즈선에 대한 일본 보건당국이 가장 놓친 게 있다면요. 우선은 그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해서 좀 방심을 했다. 그래서 일본 그 크루즈선에 대한, 그러니까 이 크루즈선 전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 전제부터가 이제 출발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크루즈선이 오염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네. 하나의 일본 크루즈선을 이 임시생활시설 네. 여기서 한 잠복기 동안 14일간 잘 격리하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큰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의 지역 감염, 또 집단 감염이 얼마나 현실화되고 있는지 도쿄의 작은 유람선 신년회에서 벌어진 일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도쿄의 천변의 한 유람선인데요. 지난달 한 택시 조합이 이 유람선에서 신년회를 하고 확진자가 11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날 비가 와서 또 창문도 닫아놓고 회식을 했다는데 2시간 동안 음식도 나눠 먹고 노래도 불렀답니다. 보건당국 밝힌 걸 보면 종업원 한 명이 중국 여행객과 접촉하면서 감염됐고 이 종업원이 이 신년회에 서빙을 하면서 신년회 참석자들이 네 저렇게 차근차근 종업원이 간호사에게, 간호사가 의사에게, 의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모두 11명이 네. 자 마지막으로 박 기자의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중국하고 일본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타이완 모두 다 버티다가 지역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결국 이 바이러스는 정말 신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경증인 상태에서 심지어 증상이 살짝 몸살 감기인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지금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치사율은 독감보다는 좀 높고 네. 그리고 메르스보다는 좀 낮다지만 이게 워낙 전파력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경우에 사망자가 또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좀 심각한 병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고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BS의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